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로 4강을 이제 압축해서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4강 후보는 대략적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홍, 나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제가 이 이름을 4강에 넣는 게 싫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4강이 유력한 후보들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5위권을 기록하면서 4강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사실 안철수 의원 하면 우리가 다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4강에도 들지 못하면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인지 다급해진 안철수 의원 측에서 1차 경선 막바지에 여러 후보들, 특히 나경원 후보를 대상으로 정말 마구잡이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 전부 다 당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꾸 계엄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민주당이 지금 펼치고자 하는 계엄 대 반계엄, 내란 대 반내란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 내부에서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의 아픈 마음, 애끓는 심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그 정치적 성향 이전에 그 두 사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다라고 첫 번째로 꼽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공통되게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 모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 경선을 지켜보는 당원과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 이 경선이 끝나도 이들이 남긴 상처에 우리가 또 연고를 바르고 흉터가 남지 않게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안철수를 보면 애초부터 공감 능력이 좀 없거나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나르시시스트라고 지적들이.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음. 나머지 사람들의 감정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자질 부족이라고 봐요. 네.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뭐 어떤 어린 아이가 울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얘 너 왜 우니 하면서 달래고 뭐 너 근처에 어머니 어디 계시니 뭐 전화도 걸어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인 이전의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렇지. 평범한 공감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너무 허망하게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지금 기운 안 난다고 쓰러져 있는, 그리고 울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있는 자유우파 보수 지지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각자 방향은 달라도 좀 달래고 위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하는 게 정치인이자 일반적인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단계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나 안철수의 메시지를 보면 우는 사람 뺨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는 사람 뺨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너 나 따라오면 두 번 다시 안 운다. 아니 근데 우는 사람은 일단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 결여가 당을 쪼개고 분열하게 만드는 분열의 리더십의 단초가 되었고, 지금 이 경선에서마저도 보수가 통합하는 경선이 아니라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일단 4강에서는 안철수의 존재감을 완전히 끝내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4강에 한동훈이 말석으로 들어온다면 결선은 꿈도 못 꾸게 우리가 만들어야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뭐 밸런스 게임인가 뭐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 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천지분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미디어 데이 때부터 욕을 먹었거든요. 후보들 쫙 깔아놓고 포부 말하게 하는데 이게 제가 국민의힘에서 청년본부장도 하고 청년 최고위원도 했지만 네. 제일 청년들이 싫어하는 게 이렇게 청년 MC 막 붙여가지고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억지로 막 젊은 척 예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도 않고요. 감동이 있지도 않고요. 청년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청년들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어때야 하느냐. 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위기에서 절박한 각오를 보여달라. 그게 국민 대다수의 요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나와서 안녕하세요 청년 MC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가 되겠습니까? 자동차 바퀴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선 후보들한테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잘한 사람 2명이 예. 오늘 고성국 TV에 나온 홍준표 후보랑 나경원 후보예요. 왜냐? 그 두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어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런 걸 물어보냐. 난 이거 답변 안 하겠다. 홍준표, 나경원만 제정신 박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질문에는요. 후보들이 당 눈치 보지 말고 이거 질문하는 청년 MC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허가해주고 통과시켜준 당 선관위가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층이 그거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싶은 마음입니까?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정신들 좀 차려라. 지금 당원들은 지지층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가슴앓이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아무것도 보기 싫은데 그나마 이재명 막아야 되니까 누가 후보감이지 하고 유튜브 키고 TV 켜서 겨우겨우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바퀴벌레로 태어날래요?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래요? 이게 할 질문입니까 이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아니 세상에 바퀴벌레도 화가 날 거야. 아니 왜 내 이름이 거기 나가? 더구나 한동훈이가 바퀴벌레가 되겠다고 하니까 진짜 바퀴벌레들이 화가 났을 거야. 네, 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울리는 답변을 하긴 했더라고요. 글쎄. 본인이 바퀴벌레 되겠다는. 그러고 보니까 거는. 또 비슷해 네. 보이기도 하고. 네. 뭐저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하나 했는데요. 예. 4강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 원래 국민의힘 선관위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뭘 주먹이 하려고 운다라는 예능을 따라 하려고 했대요. 4강 후보끼리 예능 프로 중에 주먹이 운다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짜로 뭐 권투하면서 서로 막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지금 이러면 다 죽는다. 반응 안 좋다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그거 취소했대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뭐 그렇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될지. 네. 자,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초로 대선 출마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노 코멘트예요.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노코멘트는 예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초창기에는 한덕수 대행의 의지가 불투명한데 의원들이 막 억지로 추대해서 국민의힘 경선을 마이너리그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덕수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안 나올 거였으면 훨씬 이른 시기에 나는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어야 해요. 그랬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 기대감이 커졌고 다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다가 안 나오면 제가 단언하건대 한덕수가 안 나오면 역적이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사실상 예선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던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원샷 단일화. 이게 보수우파 단일화의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감만 고조시키고 한덕수 대행이 안 나오면 그냥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만 바보 만들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다. 그렇죠. 무조건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관심을 받지만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과정에서 온 국민과 언론이
보수 진영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관심 끌기가 절박해요, 너무나.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이재명과의 격차를 줄이고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4강이 정해지면 이 4강 후보들에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입장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한덕수 대행과도 단일화 할 수 있다라고 열린 자세를 보이는 후보들에게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표를 좀 더 주지 않을까. 뭔 소리냐? 내가 무조건 후보 돼야 되고 한덕수는 그냥 내 밑에 들어와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저러다 또 단일화 안 돼서 문재인 됐을 때처럼 분열해가지고 그때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표 합쳤으면 문재인 이겼잖아요. 그 꼴이 또 나겠네 싶은 당원과 지지층들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으냐 싫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한덕수가 이기든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든 한 번 더 붐업이 돼서 국민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됐다라는 게 제 개인 감정과 개인적인 호불호나 당위를 다 내려놓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한 건데 호남권에서 27%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가 나왔을 경우에 호남의 27%가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의 한덕수를 지지하게 될 거냐,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한덕수 후보가 전남이 아니라 전북 출신이라 파괴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전남 출신이잖아요. 그럼 못 써요. 왜냐? 전남 출신이면 고향에다 어필해야 되는데 전남표는 안 넘어옵니다. 굉장히 단단하지. 예,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북표는 네. 출렁거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북 출신인 게 그 전북 지역의 정서가 또 충청권이랑 밀접해서 호남이라고 뭉뚱그리지만 PK, TK 다른 것처럼 이게 전남과 전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전북표를 오히려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지금 호남의 구애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데 한덕수 대행이 가지고 있는 전북 출신이라는 그 고향의 어떤 인연이 네. 대선 본선 운동이 매우 짧지만 전북 지역의 표를 흔들고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 출향민들의 표를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점으로 삼아야 된다. 한덕수 대행이 최종 후보가 되건 안 되건.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좋으나 싫으나 범보수 진영의 후보군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줘야죠. 우리가 김문수 장점 이야기해주고 홍준표 장점 이야기해주고 나경원 장점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한덕수의 장점도 우리 스스로 계속 키워서 국민들 앞에 지금 밥상 차리는데 아니 우리 집은 김치도 맛있고 장조림도 맛있고 계란 후라이도 맛있어요라고 해야지 김치는 많이 쉬었고 계란 후라이는 노른자가 없고 하면서 스스로 흠집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전북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선거판에서 실제 표를 더 많이 가져오는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와 극단적 대비가 되는데요. 네.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잖아요. TK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써요. TK 주민들은 안동 출신이라 해서 이재명한테 표 안 줍니다, 별로. 근데 만약 이때까지 민주당이 대선 이겼던 공식은 PK 출신 내세우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PK는 약간 스윙보트 성향이 있어서 출렁거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TK 출신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별 변수가 없다고 봐요. 짠물표니까 TK는. 마찬가지로 한덕수도 전남이었으면 이재명이 TK 출신인 것처럼 짠물이라서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PK 후보 내세워서 재미를 봤던 것처럼 오히려 표의 유동성이 있는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무소속이나 우리 쪽 후보들이 이 당선됐던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뭐 이정현 케이스가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점에서 전라북도의 그 유권자 성향을 감안하면 한덕수가 전라북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호남표의 일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된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 경선에서 그 홍준표가 한동훈을 향해서 그 뭐 무슨 저 키높이 구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거의 뭐 하이힐 신고 다니죠. 예. 네. 그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 페북에다 글을 올리셨던데 그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제가 페북에 글 쓴 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화일보에서도 아주 그냥 네이버 정문의 대문짝만하게 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서 한동훈이 속이 벅벅 끓였을 것 같은데 보통 정치인은요 자기가 내세우는 걸로 검증을 받아요. 저는 방송 잘한다 말 잘한다가 제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나오면 쟤 진짜 민주당한테 토론으로 이기나? 유튜브에서 말 잘하나? 이게 장해찬의 검증 대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걸 막 내세우지 않잖아요. 제가 언제 뭐 잘생긴 걸 강점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얼굴이 붓고 살도 찌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 갖고 별로 뭐라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라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 학력을 봅니다. 나는 경험이 많다. 그 사람 경력을 봅니다. 행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는 도덕적이다, 청렴하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는지 재산 얼마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과 그 팬덤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자감으로 나 외모가 훌륭하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 거의 연예인이야.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그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매의 눈으로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외모가 잘생긴 걸로 치면은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정욱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따라가기가 힘들죠. 근데 홍정욱이나 오세훈 보고 우리가 외모 검증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막 외모를 무리하게 어필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자기들 능력이 가려지는 걸 좀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나경원 의원도 외모로 회자가 많이 되지만 오히려 그걸 좀 거추장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엄청 막 강점으로 어필을 많이 하고 측근들이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후보 진짜 180 맞다. 저는 살다 대변인이 그런 글 올리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사진을 막 검증을 하는데 바깥에서 신발 신고 찍힌 사진에는 주호영 부의장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스님 만날 때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주호영 부의장이랑 눈높이가 똑같아요. 이건 뭐냐? 갑자기 주호영 의장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냐?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 신고 나가는 사진 보면 굽이 다 이만해요. 구두만 아니라 운동화도. 그러면 발목을 거의 이렇게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다니는 정치인은 신발이 무조건 편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 항상 굽 없는 구두만 신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많이 걸어다니는 현장 정치인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생머리니 가발이니 뭐 보정 속옷이니 하는 것들이 일반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고 다니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국민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낱낱이 다 보여줘야 되는 정치인이 그걸 하면서 아닌 척하니까 아닌 척하면서 외모를 막 강점으로 어필하니까 이건 좀 기괴하다, 부자연스럽다,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지적은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